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19번째 시간이죠. 뉴욕 매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매치도 매치했어요. 어메이징했죠. 2022년에 정규 시즌 101승에 고무돼서 겨울에 코앤머니가 대량 투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4억 달러 넘게 돈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었어요. 대실패였어요. 연봉 총액 1위 3억 달러가 넘는 페이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저스틴 벌랜더와 맥 시어저 원투펀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두 선수 모두 중간에 팀을 떠났고 맥 시어저는 텍사스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그쵸. 매치 팬들의 배를 더욱더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승이 줄어들면서 무기력하게 백기를 들고 말았었고요. 감독상을 받았던 쇼월터까지 이제 경질이 되면서 또 한 번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프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FA 영입을 큰 돈을 쓰진 않았지만 11명의 선수나 데려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데려온 팀이 됐고요. 루이스 세베리노 그리고 JD 마르티네즈를 데려왔고 디크머, 후지나미, 오타비노를 재계약했고 머나야 그리고 해리슨 베이더, 호르헤 로페즈, 마이클 톰킨, 조이 웬들까지 데려왔어요. 발자배기 영입들을 많이 했던 겨울이었었고요. 마이너 계약도 저희가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는데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최지만 선수가 마이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JD 마르티네스가 왔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상 라인업 말씀드리면 1번에 브랜든 니모, 2번에 프란시스코 린도어, 피트 알론소, JD 마르티네즈, 제프 맥닐, 스탈링 마르테, 프란시스코 알바레스, 브렛 베이티, 해리슨 베이더가 라인업을 이루게 됩니다. 예상 선발진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1선발 이제 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생가가 현재 어깨 부상이기 때문에 팬그래프트 닷컴 같은 경우에는 1선발이 이제 퀸타나, 2선발이 노세베리노, 모나야, 이제 하우저, 타일러 맥일이 이제 5선발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불펜진을 보면은 에드윈 디아스가 복귀를 했고요. 에더 모타비노, 브룩스 레일리, 드류 스미스, 제이크 디크먼이 이루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카를로스 멘도사 감독의 지도력입니다. 지난 시즌 벅 쇼월터 베테랑 감독이었는데 2022년에 워낙 큰 성공을 거두고 지난 시즌 너무 큰 실패를 해서 그런지 뭔가 경기를 관중 모드로 지켜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는 거였어.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계 중에도 레임덕에 차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쇼월덕이다 이거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감독으로서 매니징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 시즌에 카를로스 멘도사 뉴욕 양키스 전 벤치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는데 44살의 젊은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오프 시즌 동안에 브렛 베이티가 프란시스코 린도어랑 같이 훈련하는데 본인 집에서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이틀 연속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운데 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브렛 베이티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것 같고 해리슨 베이더가 영입이 되면서 브랜든 니모가 중견수에서 좌익수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 이제 좌익수로 가 이렇게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중견수가 편하면 중견수에서 뛰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이제 선수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감독인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초짜 감독의 경기 운영이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데뷔했던 페드로 그리폴이라던가 맷 콰트라로 이런 감독들은 확실히 경기 내적으로 경기 운영이 많이 미숙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카를로스 멘도사 감독도 경기 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지도력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모든 초보 감독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늦습니다. 토스교수 타임에서 좀 늦고 대타기 형도 승부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리폴이나 카트라로처럼 매치가 성적을 내면 이건 위험한 건데요. 심하죠. 네. 그러면, 네.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복권에 당첨될까 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데려온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름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유행을 받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영입한 선수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 올해는 좀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혹시나 적중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타선에서는 제이디 마르티네스가 눈에 띄고 선발진은 세베리노가 있잖아요. 또 불펜진은 웹에서 데려오진 않았지만 에드윈 디아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전력 상승을 여러모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비하면 어색하지만 역시나 좀 지출을 줄이면서도 시즌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좀 가성비 좋은 모습을 매치가 만끽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르는 이제 그만입니다. 지난 시즌에 매치가 3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 중에 2할 8푼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2022년에 타격왕을 차지했던 제프 맥리 같은 경우도 타율이 2할 7푼까지 그쵸. 떨어졌었고요. 제가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BABIP가 매치가 2할 7푼 5리, 메이저리그 29위였습니다. 피트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타자 중에 BABIP가 제일 낮았던 타자였어요. 그러면서 타구 속도도 확인해봤는데 하드히트 비율이나 이제 타구 속도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중위권을 기록했음에도 그 정도의 BABIP가 나왔거든요. 좀 운이 안 따랐던 매치의 타선이었고요. 지난 시즌에 데뷔를 했던 이제 젊은 타자들이죠. 알바레스나 베이티, 비엔토스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줬던 타격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타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러한 모습이 좀 개선이 되어야만이 공격 생산성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매치가 지난 시즌에 홈런은 215개, 메이저리그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도만 좀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득점력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기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역시 상대 수비가 너무 좋아서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매치의 기동력입니다. 바빕이 이제 좀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전부 다 불어냈다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게 타선의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우타자가 많을 때 타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그런 점들이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피트 알론소입니다. 알론소가 에런 저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선수가 한동안 계속 좀 비교가 됐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렇죠. 네, 2017년 저지가 시즌 최다 홈런 기록 세울 때도 저지의 기록을 경신했던 선수가 2019년에 알론소였었고요. 뉴욕을 대표하는 두 홈런 타자답게 항상 좀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이였거든요. 물론 두 선수는 친합니다. 근데 이제 저지는 따라가기 힘든 것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알론소가 또 올해 매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아직까지 팀의 연장계약 협상 논의가 없는 부분은 좀 알론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저지도 비슷했어요. 2022년에 이제 시즌 시작될 때까지도 저지에 대한 연장계약 논의가 없었었는데, 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 52개의 홈런을 때려 박으면서 양키스가 굉장히 좀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에란 저지의 몸값이 싼 날은 오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지는 결국에는 야수로서는 처음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알론소가 노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와중에 알론소가 작년 10월에 스캇 보라스를 에이전트로 선임을 합니다. 아, 맞아요. 이거는 소행 구단주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스캇 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산주들 입장에서는 악덕 에이전트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를 선임을 한 게 알론소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알론소는 미운 털이 안 박히려면 올해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 작년보다는 무조건 더 많은 홈런을 쳐야 된다는 마음에서 알론소를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주인공으로 삼아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옛날이옵니다. 매츠의 선발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매츠가 한창 이제 월드 시리즈도 진출하고 할 때 뭐 디그롬, 신더가드, 메탑이 이런 좋은 투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개막전 로테이션을 보면은 호세 킨타나가 1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아요. 센가 코다이가 지난 시즌 신인왕 2위 오르면서 1선발로 기대를 했었는데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더욱 약화가 되고 말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구내 로테이션 경쟁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워싱턴과 가깝지 않나, 그만큼 지구 하위권의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킨타나 대 패트릭 커민 대결입니까, 그러면? 세계의 마카마카 대결인데요. 지금 호세 킨타나, 루이스 세베리노 이런 선수들 모두 부상 이슈가 또 있는 선수들이고, 3선발로 예상되고 있는 션 머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벌크 가이로 더 많이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하우저나 맥일 이런 선수들은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매츠가 선발진이 좀 불안한데, 과연 이 불안한 선발진으로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환장 스티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스턴스 사장이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이 될까 합니다. 맨하탄 출신이잖아요. 뭐 스턴스는 언젠가는 매치로 오게 될 거라는 게 유력했던 그런 인물이었었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코엔 구단주의 워너비였으니까요. 스턴스가 오면서 저희가 이제 감독도 카운셀이 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카운셀이 안 왔어요. 이거는 스턴스는 멘도사를 안 침으로써 본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미 역량이 있는 감독이 오게 되면은 스턴스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죠. 하지만 멘도사 같은 경우에는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스턴스가 본인의 어떤 컬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저는 멘도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스턴스가 올해 매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리드먼은 이제 현재 손에 꼽히는 그런 야구 최고 경영이 됐습니다. 근데 스턴스가 이제 그 딜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프리드먼 또 초반에 스몰마켓에서 빅마켓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은 게 좀 있었어요. 스턴스도 미러키에서 매치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스턴스가 영입한 선수들 몇 명을 보니까는 좀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턴스가 빅마켓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경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한번 써봤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 알아볼까요? 저는 피터 알론소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너무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왜 주목을 했냐면 올 시즌 종료 후에 또 FA가 되기 때문에 과연 매치에 남을지, 그리고 FA로 나왔을 때 다른 팀과 계약을 할 경우에 어떤 금액을 받게 될지도 궁금해서 뽑아봤고, 다시 한번 50홈런 시즌을 만들어낼지도 궁금해서 주목할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저지만큼은 아니지만은 사실 알론소도 매출을 떠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 맞아요.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는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치명적인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매치가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워야 될 것 같고요. 스턴스 야구가 꽃을 피려면은 올해 스턴스가 데려왔던 선수가 한 명은 터져야 돼요. 그게 저는 이제 세베리노가 이제 강력한 후보라고 보여지고요. 한때 양키스의 1-3발로 활약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완전히 커리어가 꼬였죠. 토미노 수술 받으면서 내리막길이 있었고, 작년에도 19개 나와서 4승 8패, ERA 6.65였습니다. 맞아요. 티핑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 선수가 완전히 성적이 무너졌는데, 올해 매치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저는 주목이 되고요.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캠프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유보가 되어야 하고요. 저는 이 선수를 뽑은 이유가 스태캐스트에서 너무 화가 나서 뽑았어요. 스태캐스트가 세베리노를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현재 널 나옵니다. 널. NULL. 이 정도로 세베리노가 지금 현재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베리노가 반드시 좀 이제 자존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아왔습니다. 이제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필라델피아를 제친다입니다. 애틀랜타 제쳐야지. 애틀랜타는 제치기 쉽지 않고요. 진짜 일단은 계속 희망적인 모습만 말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정도 제치면은 그게 매치에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최고의 시나리오는 코엔이 다시 투자 의지를 불태운답니다. 그러면 올해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코엔이 이제 돈을 더 쓴다는 거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이애미도 못 제친다입니다. 양아치구나. 왜요? 같은 지구 여지 없네, 슬사니까. 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트 선수가 트레이드 된답니다. 그리고 받아온 선수 바에스. 썬다운. 저희가 매치 프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치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는 많이 써주세요. 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